네, 이번 코너는 마켓 플러스입니다. 시장의 안목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지영 키움증권연구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돼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키움증권의 한지영입니다. 네, 한지영 연구원 안녕하십니까? 네, 그 양대 시장이 오늘 사상 최고치입니다. 근데 코스닥 네, 쪽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긴 한데 네, 우리 7월 달 네. 양대 증시 좋게 보십니까? 예, 둘 다 좋게 보고 있는데 아마도 오늘 제가 주제로 말씀드릴 부분이 코스닥과 중소형주인 만큼 일단은 먼저 제가 요점을 말씀드리면은 7월 놓고 봤을 때에는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주식보다는 좀 가벼운 주식들이 그 이번 7월 달에는 상대적으로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를 좀 빗대서 표현하자면은 7월 달에는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것보다는 다이소 같은 그 가격 싼 마트 가서 쇼핑하는 시간이 적절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외국인 수급보다는 개인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7월 달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은 대형주 쪽에서는 주도주가 조금 지난 한 3주, 4주 좀 부족했던 것 네, 같고 예, 코스닥 쪽에서도 뭐 개별 종목이 조금 더 이리저리 좀 좋은 상승세를 보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7월, 8월, 9월 한 3개월 동안 보면 지속적으로 개별 종목만 우리가 매수하면 되는 겁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7, 8월 달에는 대형주들이 움직이기가 조금 힘든 장세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제 대형주들은 그 대외 경제, 저희가 이제 매크로 요인이라고 하죠. 매크로바 영향에 좀 많이 받는 만큼 7, 8월 달은 조금은 부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9월 달, 어떻게 보면은 8월 말에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잭슨홀 미팅 이후로 이제 대형주들의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는 돈이 많은 상태, 유동성이 넘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확 밀린다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대형주들은 부진한 반면에 대형주들로 못 갔던 돈들이 지금 중소형주들 코스닥 쪽으로 좀 더 갈 것이다. 그래서 7월 그리고 8월 중순까지는 코스닥이 좀 더 우위에 있는 모습이 보일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좀 더 낫겠다. 7, 8월 네, 달은. 그러면은 지금 뭐 가치주들보다는 이제 성장주가 7월 달에 조금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네, 그 네. 우리 그 한지영 위원님께서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 성장주 내에서도 좀 더 가벼운 종목들이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저희가 보통 이제 성장주로 어떤 기업들 포함시켜야 되는지는 좀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뭐 삼성전자나 뭐 자동차 업종들도 성장주에 포함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업종들은 좀 뒤에서 시세를 내줄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는 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언택트 관련된 업종들 혹은 또 제약 바이오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좀 더 나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업종으로 그 가치 성장주 테마로 나눠서 보지 말고 그 벡터로 나눠서 보지 말고 업종으로 봤을 때는 7월 달에 좀 매력적인 업종들은 이제 중소형주 내에서 소부장 관련 업종들 혹은 이제 여행 레저 내수 소비와 관련된 업종들이 그 투자자들의 이익 전망에 대한 눈높이를 충족시켜 주면서 지금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델타 변이 관련해서 뭐 네, 치료제든지 아니면 CMO 관련주, 바이오 이쪽은 네. 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별로 말씀 안 하시네요. 예, 바이오 관련된 업종들은 저는 결국엔 델타 변이 확산세 증폭 여부가 제일 중요한 음. 데이터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다시 위로 그 상승세로 연출한 메인 동력 중 하나는 저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오히려 이들 업종들에게 호재성 자료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확산세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는데 이게 추후에 꺾이는지 혹은 다시 증폭이 되는지 이 여부가 지금 제약바이오 투자자분들이 가장 챙겨봐야 할 데이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7월 달까지도 저도 제약바이오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가 지금 아무래도 빨리 잡힐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은 7월 달 한 해에서는 제약바이오 괜찮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조심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 달은 일단 한 달 동안은 네. 그 바이오 쪽이 괜찮을 것이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실적이 그 삼성전자가 언제 나오죠? 8일인가 9일 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 주 수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실적이 큰 회사별로 이렇게 실적이 좀 나올 텐데 그 실적에 관련돼서 우리가 투자를 좀 단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기적인 투자, 장기적인 투자 둘 다 접근법은 유효하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2분기 실적 시즌을 저희가 준비하는 자세는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보다는 잘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로 한번 그 일종의 역발상적으로 접근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지금 보시면은 2분기 실적 잘 나오는 업종들이 보면은 철강, 화학, 소매 이런 업종들 대부분 다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 업종이라고 하죠. 이쪽 업종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은데 그런데 이들 업종들의 주가를 보면은 이미 주가에는 저는 상당 부분 반영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 기업이 서프라이즈가 아닌 슈퍼 서프라이즈 정도로 나와야지만 주가가 한 번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들 업종들에 대해서는 그 서프라이즈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슈퍼 서프라이즈는 어렵다라고 저는 전망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저는 상대적으로 접근하기가 편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투자 시계를 약간 뭐 한 달, 일주 이게 아니라 올해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업종도 모아서 가기는 괜찮은 시기다. 물론 그들 업종에 7월 달에 좋은 시세를 줄 것으로는 보이긴 어렵지만 저는 기간을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긴 호흡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2분기 실적 시즌 때 오히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 모아가기에 좀 좋은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그 한지영 연구원님 그 네. 좋은 말씀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철강이 작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네. 한 778%더 네. 좋은 실적을 시현할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철강을 사는 거는 아닐 듯합니다. 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주가는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뭐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미래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렇죠. 네. 외국인 수급을 조금 보면 어느 정도 네. 미래가 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뭐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외국인 수급은 연말로 갈수록 저는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최근에도 계속해서 한국 증시를 순매도하고 있는데 일단은 전반적인 순매도 배경은 매크로발 불확실성, 예를 들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급등 우려, 연준의 조기 정책 정상화 이러한 요인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본격적인 바이코리아 나설 거다라는 기대감 낮추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코스피 전체적으로 지금 상반기까지 놓고 봤을 때 약 15조 원 이상 순매도한 것으로 저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도 그 중에서도 탄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단으로 내려가면 약간은 다른 그림이 보이는데 외국인들도 올해 가장 많이 산 업종들을 보면은 경기 민감주들 업종이었고 이들 업종들을 샀던 거는 결국에는 이들 업종이 올해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반도체, 자동차 이런 다른 성장주 팩터 업종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익 전망이 밝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쪽 업종들 위주로 순환매 플레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2분기가 아니라 3분기 그리고 내년도 이익이 얼마나 좋아질 건가를 따져봤을 때 저는 그 반대로 이제는 반도체, IT 하드웨어, 자동차 이런 디스플레이 이러한 업종들이 좀 외국인들이 연말로 갈수록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동안 저희가 상반기 때 외국인 매도 때문에 좀 힘든 시기를 겪곤 했었지만 하반기에는 그러한 어려움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러한 고민들을 좀 덜어낼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7월 달에 혹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조금 신경 써야 될 리스크를 하나 집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7월 달에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이제 7월 중순에 발표되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FOMC를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민감도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앙은행 같은 연준 같은 경우도 항상 정책 행동에 나설 때 데이터를 보고 나서 확인을 하는 만큼 연준도 지금 6월달 소비자 물가에 가장 주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지표가 얼마나 높게 나오냐, 낮게 나오냐에 따라서 단계적인 시장 방향성도 지금 갈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